최혜병 특검법하고 너무 닮은 꼴이 백혜룡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안에서 박정훈 단장이 있었다면 경찰 안에서는 백혜룡 경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작년 9월에 사실상 그 마약 사건, 엄청난 마약 조직을 그것도 그 세관의 협조하에 들어온 걸로 보이는 수사해놓고, 그리고 또 심지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건 수사 외압으로 보인다라고, 수사 잘했다고 칭찬도 했고요. 수사 외압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 조병로 씨에 대한 그 징계 요구를 했음에도 불문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원내지도부의 대처 방향을 제가 아직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또한 그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진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갈 수 있는 줄 다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 상임위 차원일 수도 있고 국정조사일 수도 있고 뭐 특검일 수도 있고. 예, 그건 사실은 너무 사안이 많고 너무 전선이 넓어서 맞습니다. 참 이게 답답하고요. 또 이제 법이 하나도 다 통과 안 되니까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한 요구도 많고, 그 국회의원들이 뭐 사실 여력이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뛰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죄송하죠, 국민들의.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뭐 그것을 가령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 내지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보다 더 직접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일을 해가면서도 당이나 저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 민생 관련한 것들이 너무 절박하니까 법이나 정책으로 빨리 풀어가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라든가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병행하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말씀처럼 정치 사안의 전선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선 절대적으로 이미 현안으로 올라 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혜병 특검의 문제인데, 이와 함께 결국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모든 국정이 안 풀리는 중심에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않고는 다른 모든 게 안 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 그 핵심을 타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최혜병 특검 문제와 함께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병행 또는 이렇게 순서를 그야말로 이렇게 뭐 징검다리식으로 등등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이제 부결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 다시 그 다음 법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아마 이제 원내대표 부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단이 전략적인 고민을 조금 집중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김건희 여사로 만나요. 모든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결국 거기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데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국정에 꼬이는 상황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 안 풀린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국민 사이에 그런 정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배우자를 갖고 그래? 소소한 걸 갖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그리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종합특검 내지는 김건희 국정조사 뭐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된 요소들을 발견해내는 이런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실질은 없는데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조차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건 이제 권력의 실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말한 게 뭐 좀 아쉽다, 뭐 눈높이 이런 거지만 국민 눈높이 뭐 이런 그 전에 특검 문제도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여지를 두는 것처럼 했지만 김건희 특검 문제에서는 아예 딱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명품백도 가방 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게 사실 삼두 동체인데, 삼두 동체. 삼두 동체인데, 그리고 그걸 조금 다른 것처럼 하지만 또 그 본질적으로
그 문제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온 과정도 네. 검찰에 있을 때나 장관을 할 때나 지금까지 온 과정도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이러저런 일로 계속 톡을 주고받고 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전략적인 집중성이나 배치 문제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영역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그 지금 호남 경선, 경기도 경선 앞두고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정봉주 후보가 누적 득표율 1위이긴 한데요. 19.03 그리고 의원님이 바싹 추격하고 있습니다. 17.16. 호남에서 뒤집어진다고 보십니까? 뒤집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렇게 되는데요. 네네. 제가 호남에 가서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건 제가 뭐 그냥 호남 선거를 앞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고 이재명 대표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이유는 김대중과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다 개인의 엄청난 고난을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극복해서 제도약의 기반을 이룬 분인데,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의 상황도 그러하고 우리의 당과 국가의 어떤 과제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고 그렇게 호남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저는 DJ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대통령 시절에 총재 비서실장을 하고 그 위에 쭉 왔던 사람으로서 그런 관점에서의 정신을 이으면서 집권 준비를 하는데 일정하게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결국은 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민주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힘을 주시고 그 정신적인 바탕에 김대중 정신, 호남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공감이 있으시더라고요. 호남 지역에서 그 지금 중반전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굉장히 길어요 이번 레이스가. 이제 5주차인데 이번 호남을 지나면 중반전에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8월 18일 날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남은 기간이 있고요. 끝으로 그 뭐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뭐 저 개인이 꼭 뭐 잘 되려고 그러는 것 차원이라기보다는 당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대표를 잘 방어해내고 집권 준비를 하는 이런 종합적인 전투, 종합적인 싸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단체전, 이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안정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포석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 알겠습니다. 네, 좋은 성적 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